오늘은 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중국 최대의 증권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수석 전략가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요약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개략적으로 이번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이 증권사는 하반기에 거시경제는 특히 7월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국 전체적인 시장은 구조적인 전환의 강세장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확실하게 멘트를 좀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컬에서 있는 그들의 중국어를 전해드리는 샹하이 클래스입니다. 저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작년에 인수합병으로 중국 최대의 증권사가 된 해통증권이 샹하이의 포동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한 첫 번째 중기 전략회의에 이틀 동안 꼬박 다 참석을 했습니다. 과거의 영상에서도 중국 자본시장의 M&A로 인해서 중국 증권사들이 더 커지고 세질 회사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사례로 들었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먼저 저는 이 회사와 오래된 업무적인 관계 이외의 어떠한 경제적 이익관계도 없음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1위부터 10위까지의 증권사를 다 합친 것보다 자기자본 규모가 더 큰 63, 4조 원에 달하는 자기자본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전략회의에 한국의 투자회사나 운용사는 단 한 곳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담당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하이 클래스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이쪽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라는 것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가 여기 보시는 대로 차오치 동방 신즈링항이라는 동방에 있는 물결 새로운 질적인 성장을 선도한다. 이것이 이제 이번 그 주제였는데 한 개의 메인 세션하고 그리고 33개의 서브 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앞뒤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참석했던 것은 이렇게 색깔로 좀 표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서 다음 페이지에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같은 것은 이 색깔로 다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세미나에 좌측에 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대세미나장에 꽉꽉 채워서 2,000명 가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세미나에는 5,000명 이상이 참가 신청을 했고 1,000여 개의 상장회사 그리고 200명이 넘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곳곳에서 약 2,000회의 소규모 회의가 호텔 전체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일 세션의 이 세션은 전국에 생중계가 됐는데 실시간으로 시청자 수가 36만 명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중경시의 시장을 하던 황치판이라는 경제학자이자 행정가가 연설을 했는데 키노트 스피치를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전부 분과 세션이 라이브로 전달이 되면서 많은 투자업계 그리고 운용사 또는 사모펀드의 이런 업계 종사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중국 최대의 증권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수석 전략가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요약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개략적으로 이번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이 증권사는 하반기에 거시경제는 특히 7월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국 전체적인 시장은 구조적인 전환의 강세장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확실하게 멘트를 좀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금년도의 하반기의 장에 대해서도 좀 낙관론을 피력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첫 번째 보시는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량중화 같은 경우는 글로벌 화폐의 시스템 자체가 재편기에 들어갔다. 달러화는 점점 더 탈피되거나 약화될 것이고 이것은 주로 비경제적인 요인들 그리고 국제관계의 변화 또는 각국의 어떤 신뢰도 저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금의 강세인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 나라들 간의 신뢰도 자체도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금의 강세가 역사적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었습니다. 달러의 경우에는 쉽게 붕괴까지는 되진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달러의 신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미국의 국채의 실질금리라든가 인플레이션 기대치라든가 또 명목금리의 그 상승 위험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달러는 추가적인 평가 절하의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고 또 그 반면에는 이제 엔화나 유로 등 기타 화폐들의 절상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하반기에 재정과 금리 정책이 훨씬 더 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특히 7월 이후에는 전면적인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A주의 구조전환과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전략 수석인데 방이라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중국 시장이 이제 구조적으로 전환하면서 강세장으로 가는 구도가 조금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고 밸류에이션의 압력도 어느 정도 축소돼서 영향력이 줄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가격 자체가 투자자의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할인율로 시현이 되는 것인데 할인율도 특히 이제 그 무위험 금리가 하락으로 전환되었고 그리고 부채도 해소되어가는 과정이면서 수요는 더 불러일으킬 것이고 자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중국의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투자자 중심이고 자본시장을 개혁하고 또 새로운 기술과 소비에 더 집중하는 이런 강력한 정책들이 계속 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장기 전망에 어느 정도 신뢰가 강화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구조적으로 조금은 더 강세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투자 쪽의 테마는 AI라든가 특히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금융 쪽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좀 상당히 의견이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산 대체 맨날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 경제의 그런 분야도 좀 봐야 된다. 이것이 이제 방의 의견이었고요. 또 해외 전략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우싱쿤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과 AI의 혁신 속에서 홍콩 증시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 수익도 동시에 또 좀 견조한 그런 성장세인 반면에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비싸지 않다. 그래서 방생 테크 주식들의 ROE는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을 충분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또 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홍콩 투자 자금, 즉 이제 남향 자금이라고 하죠. 이제 사우스바운드의 그 자금을 분석을 좀 했었는데 2024년 그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사우스바운드 자금의 주력군이었지만 금년 1분기에는 그 주력군이 기관 투자자들로 변했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규모의 그 사우스바운드 인베스트먼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관들, 중국 본토의 기관들의 자금이 홍콩 증시에 지속적으로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중국 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서사가 점점 더 퍼지면서 홍콩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은 크게 높지 않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홍콩 증시는 희소성이 있고 우수한 자산들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생 테크 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이 친구들의 전반적인 요점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AI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의 그 소규모 세미나장에서 거의 이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도 최고의 인기는 이쪽이었습니다. AI 플러스 그리고 AI가 만들어내는 금융 사이드,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런 AI가 어떻게 믹싱이 되고 얼마나 테슬라의 부품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중국 제조업의 혁신들 그리고 가격 인하가 어떻게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상장, 비상장 회사의 전문가들하고도 안면도 트고 또 그들이 얼마나 이쪽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제가 상당히 놀랐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저처럼 문과생들은 굉장히 약한데 너무 쉽게 잘 설명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고 그리고 제가 점심도 올라가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은 자리를 뜨면 자리가 거의 없어서 서서 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많은 세션에 이 깨알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참 들으려고 저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정보들을 들어서 정리하는 데만 제가 볼 땐 1, 2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 만났던 몇몇 로봇이나 AI 관련된 회사들, 어떤 회사인지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CEO라든가 또는 CTO, IR 담당 임원들에게
회사를 좀 탐방해도 되겠느냐고 해서 또 관계도 좀 만들어놨고 요청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자유로운 토론이라든가 자유로운 어떤 이런 교류는 정부에서 하는 세미나라든가 정부 연구소 산하의 그런 세미나나 컨퍼런스에서는 좀 경직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민간 기업에서 하는 민간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세미나가 훨씬 더 저는 편하고 좋습니다. 심지어 어떤 한 세션에서는 역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비용 관련된 세션이었는데 난상 토론이 벌어져서 거의 그 진행자가 뜯어 말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다툼에 가까운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보면서 이들은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고 진지하게 변해가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저는 반면에 이제 이런 분위기가 거품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쓰레기가 더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완성기를 만들어내는 통합 완성기를 이 프로토타입이라도 만들어내는 회사는 이미 100개가 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100개가 거의 넘어가고 있는 회사들이 3년 내로 거의 90% 이상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토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이들의 산업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 한국인 후배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하는 글로벌 IB의 회의는 회사가 승인을 해주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 본토에는 안 오거나 못 옵니다. 제가 볼 때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중국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장벽이 높아서 그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위에 C레벨에 있는 임원들의 인식이 두 번째일 겁니다. 별로 그렇게 중국 본토에는 집중을 안 한다? 관심이 없다. 그런데 최근에 좀 변하고 있다. 이것이 아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씁쓸하고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투자 운영업계의 중국에 대한 인식입니다. 항상 그런 부족을 찾아서 조금은 메꾸고 다니는 샹하이 클래스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